보자. 고백, 편지, 유, 너에게로 가는 그리움의 전깃줄에 나는 감전. 멋지지 않나? 오. 자, 왼쪽에 해제만 볼게. 자, 이 작품 편지라는 부제가 붙은 12작품 가운데, 작품 12개 있나 봐. 하나래 편지 6이니까 1부터 12까지 있나 보다. 너에 대한 그리움을 전깃줄에 감전된 것으로 비유하더라. 감전이 그리움이구나. 특히 감전되었다를 한 글자씩 행을 나누어 제시를 했더라. 시행 배열의 파격을 보이고 있네. 이는 너에 대한 시적 하자의 그리움이 그만큼 강렬하다 하는 걸 드러낸단다. 한 번씩 보기로 나올 수 있으니까 좀 봐주고요. 그 다음에 원래 작품은 행을 구분하니까 시행 전체가 전신주와 유사한 형태를 한번 봐봐. 전신주 전봇대랑 비슷하대. 감전되었다를 한 글자씩 행을 나누어 배열을 하니까 그리움에 감전된 하자 정서를 효과적으로 걷어낼 수가 있더라. 신기하네. 전봇대처럼 뭐 이렇게 생겼대. 자, 문화 작품 감상. 우리가 중요한 건 내용적인 걸 본 거냐, 형식적인 걸 본 거냐 해서 이거를 구분해 줘야 돼. 이 문화 작품은 이런 게 있는데 어떤 근거로 했느냐. 내용으로 해놓고는 형식적인 근거를 잡아버리면 안 돼. 짝을 맞춰야 되고. 작품 감상의 맥락은 우린 뭐 말했잖아. 그지? 작가, 표현 논적, 사회문화, 반영, 그 다음에 문학 사적, 뭐 요게 좀 들어가긴 한데, 전체적인 문학사들, 문학의 흐름들, 그리고 상호 텍스트 한 번씩 나와. 미래인에서도 글자를 좀 알아둬야 돼. 다른 작품들과의 어떤 관계들. 그 다음에 뭐 공감을 하면 어떻고 하는 거 한번 읽어보고 꼭. 산유화 김소월 작품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작품이야 이거. 산에서 꽃이 피고 지는 현상 얘기할 건데, 존재의 근원적 고독, 누구나 가지고 있는 고독, 그리고 생명의 생성, 소멸이라는 순환성과 섭리 이야기할 거야. 자, 산유화의 음보, 삼음보, 민요다 그지? 김소월 작품은 민요적인, 전통적인 삼음보를 기본으로 하고 있는데, 보통 우리가 아는 삼음보는 이렇단 말이야. 근데 얘는 삼음보가 한 행에 배열되는 게 아니고 1년에 보면 산에는 꽃 피네, 이음보가 있고 밑에 꽃이 피네 해서 이음보해서 삼음보 뭐 이런 식으로. 물론 2년에 보면 사행에서 저만치 혼자서 피어있네 뭐 이런 거는 한 행에 삼음보가 그대로 있지만, 3년에 산에서 우는 작은 새도 마찬가지지만 다른 것들은 안 돼 있지. 뭐 이렇게 돼 있지. 이렇게 돼 있는 것도 있고 이렇게 돼 있는 것도 있다. 지금 보면 삼음보의 한 묶음이 한 행에 삼음보가 다 있는 거, 두 행에 삼음보가 있는 거, 3행에 있는 거, 이런 것들이 있더라. 그지? 음보는 무조건 호흡이야. 음보는 무조건 호흡. 저거나 음보는 호흡이야. 그러니까 아마 어떤 호흡을 조절하기 위해서 김소월님이 이렇게 한 것 같아. 그리고 수미상관 첫 번째 연이 마지막이랑 반복되는 거. 수미상관을 쓰면 뭐 구조적으로 안정해지고 운율이 되고 의미 강조가 되고, 그다음에 뭐 여운도 느껴지고 이런 것들이라는 거. 자, 한번 가봅시다. 이제 동빈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공간적 배경이 지금 산이고 하자는 지금 산에 있는 것 같아. 잠깐만. 천천히. 꽃이 피고 있어. 근데 지금 보면 네 있잖아. 네. 네라는 종결 어미를 반복해. 왜 그랬을까? 나와 얘들아. 나와. 감정을 절제하는 거야. 간조적. 뭔가 바라보는 거야. 감정을. 이 네라는 종결 어미를 쭉 쓰면 감정이 좀 절제돼. 그리고 자기가 뭔가를 바라보고 있는 것처럼. 아, 산에 지금 꽃이 피네. 꽃이 피네. 감정이 없어, 지금. 간조적이고. 가을, 봄, 여름 없이라는 거 그냥 상관없이 아무 상관없이 아무 관계없이 상관없이 그냥 오른쪽에 자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 한번 읽어볼게, 동민아. 가을을 줄인 거야. 가을. 그럼 가을, 봄, 여름 아무 상관없이 겨울은 지금 없네. 음, 봄, 여름, 가을 없이가 아니라 가을, 봄, 여름 없이로 표현해요. 봄, 여름, 가을 없이가 아니고 일단 갈이라는 시적 허용을 쓰고 말을 줄인 시적 허용이 있고 말을 늘린 시적 허용이 있어. 얘는 줄인 거지. 하얀을 하얀 이렇게 하면 느린 거고 시적 허용의 종류는 두 개인데 느린 건지 줄인 건지 봐야 되고 그리고 또 잘 봐야 돼. 가을, 봄, 여름 상관없이 가을에도 봄에도 여름에도 뭐 겨울은 안 피겠지만 일단 간결해. 그리고 운율이 있어. 일단은 말을 줄였기 때문에 좀 간결하고 운율이 있는 거고 시적 허용을 줄였기 때문에 간결하고 운율이 있는 거고 왜 하필이면 봄, 여름, 가을 안 하고 가을부터 하고 다시 봄, 여름이 왔겠노? 다 의도가 있을 거야, 김서울님은. 이렇게 생각해봐. 1, 뭐야, 왜 안 돼? 1, 2, 3 하는 거랑 3, 1, 2 하는 거랑 좀 차이가 있어. 무슨 차이가 있냐면 1, 2, 3 하면 이렇게 끝난 것 같아, 얘들아. 근데 3이 먼저 오잖아? 그럼 이 앞에도 뭔가 막 있고 이 뒤에도 뭔가 막 있는 것 같아. 3, 1, 2, 3 다시 또 1, 2, 3 또 1, 2, 3 뭔가 계속 반복이 되는 느낌이거든. 그 차이가 있어. 저거 나 멍 때리지 말고 이 자식들아. 그럼 딱 한 번만 꽃이 핀다는 게 아니고 딱 1년에 봄 피고 여름 피고 가을 피고가 아니고 계속 반복해서 작년 가을에도 폈고 지금 봄에도 피고 여름에 피고 다시 또 가을이 또 봄이 여름이 위에서 우리가 순환성이라 했단 말이야. 순환성. 이 생명의 소멸, 생성 소멸 이게 계속 된다는 거잖아, 지금. 그걸 표현하고 싶었을 거야, 김서울님은. 그리고 도치가 지금 쓰였고 도치 시간의 순서를 도치했지. 시간의 순서를 왜 했어? 왜 도치했어? 네. 계속 계절이 이어지는 순환하는 생명이 소멸하고 생성하고 소멸하는 과정을 한 번만 딱 끝나는 게 아니고
순환하는 걸 느끼게 하라고 독자들한테 그렇게 했을 거야. 똑똑해. 가보자. 산에 피는 꽃은 저만치 혼자서 피어 산에 피는 꽃은 우리가 거리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 밑에가 저만치가 있어. 일단 저만치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질 수가 있는데 우리가 책에 보면 저만한 거리를 두고 저만한 거리를 두고 누가 꽃이 피어 있다는 거니까 99페이지에 보면 자, 저만한 거리를 두고 저만큼의 거리를 두고 꽃은 일단 자연이야. 그러면 거리는 나는 지금 여기에 있는데 꽃은 저 멀리 피어 있네로 둘 수도 있고 꽃들이 어떤 저만큼의 거리를 두고 피어 있네로 볼 수도 있어. 그렇다면 아무튼 어떤 대상들이 화자나 꽃 혹은 꽃과 꽃이라는 대상들이 거리를 두고 있다는 거야. 거리를 두고 있다는 건 결국 고독을 이야기하는 거겠지. 고독을 이야기하는 거지. 저처럼 꽃이 피어 있는 어떤 모습 자체를 형상화하고 있다고 보면 될 거야. 아무튼 거리감이 드러나야 돼. 그러니 얘를 여기에서 음보를 이렇게 하거나 이렇게 안 한 거야. 거리감이 드러내야 되기 때문에 다 독립적으로 음보를 이렇게 한 거겠지. 호흡을 끊으면서 거리감을 표현하고 싶어 해. 이게 시각적 형상화, 구조적 형상화,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시각적으로 고독에 대한 이야기를 형상화시켜서 우리한테 보여줘. 왠지 뭔가 다 떨어져 있는 느낌이 나. 가보자. 산에서 우는 작은 새가 사실 우는 건 아닐 것 같아. 뭐 새가 울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산에서 운다 했으니까 감정이입이 들어가겠고, 일단 하자의 감정하고 같은 게 있고 다른 게 있지. 우리가 여기서는 같지. 그러니 감정이입이겠지. 꽃이 좋아서 산에서 사노라네. 산다고 하네 이거야. 꽃이 좋아 산에서 산다고 하네. 새가 막 울어. 너 왜 울어? 저 꽃이 좋아서 산에서 살면서 울고 있어요. 또 고독, 아까 우리가 얘기했지만 근원적 고독을 수용하는 거겠지, 그지? 꽃이라는 게 지금 존재의 근원적 고독을 표현한 거라고 본다면 이 꽃을 좋아하는 새는 근원적 고독을 수용을 하는 걸 거고, 하자랑 감정이 같다 했으니까 하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살아가겠네. 하자의 어떤 삶의 자세, 하자의 삶의 자세, 하자가 어떤 걸 수용하느냐, 거부하느냐, 뭐 이런 것에 따라서 우리는 이 사람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고, 어떤 삶의 자세를 가지고 어떤 걸 지향하느냐, 이걸 다 볼 수가 있지, 우리는. 그래서 2번 윤서야 읽어볼게. 작은 새는
새 또한 고독한 존재야. 새도 고독하고, 꽃도 고독하고, 화자도 고독하고, 어떤 생명이 가지고 있는 그런 적 고독. 음. 사연 읽어볼까? 산에는 꽃 진해 하나, 그지? 아까는 피네 했는데 지금 진해. 그래. 생성 소멸의 어떤 순환을 드러내려고. 요 정도 글자가 다른 거는 수미상관으로 넣어주거든. 마찬가지로 갈봄 여름 없이 또 꽃은 피네. 계속 순환되고 반복된다는 얘기겠지. 갈래가 자유시고 서정시고 민요적 전통적이라는 건 삼문보를 얘기하는 거고, 그지? 특징에서 수미상관 있고 내 있고, 가군의 효과라는 건 가군은 음이율에 관련된 거지. 그래서 이렇게 있으면 맨 앞에 말이 반복되면 우리가 두운이라 했고, 맨 끝에 말이 반복되면 가군이라 했고, 뭐 진달래 꽃에도 마찬가지로 뭐 구려 이런 것들이 있듯이 맨 끝에 나오는 말, 동결 의미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반복되면 가군이고, 중간은 요운이라 하는데 요운은 잘 없다 우리나라에는. 자, 사분보를 여러 행에 걸쳐서 배열했다, 그지? 어떤 의도가 있다 했었고, 넘어가 보자. 시어의 상징적인 의미들 잘 보고 풀어. 너 막 넘어가지 말고. 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얘를 이렇게 놓고 얘를 이렇게 놓으면 안 돼. 이렇게 보면 안 돼. 짝을 지어야 돼. 내용, 꽃이 피고 지는 모습을 간접적으로 했다. 어떤 형식을 통해서? 내라는 단순한 서술. 감정을 절제하더라. 생명과 소멸을 거듭하는 대자연의 섭리, 일련의 피내, 타인의 진해를 수미상관했더라. 어느 게 내용이고 어느 게 형식인지 봐야 되겠지 우리가. 홍빈이 보고 있나? 1번 방금 했던 내용이고, 2번 1년에서 2년에서 3년에서 계속 이렇게 반복되겠지. 이렇게 또 봤다가 갔다가 왔다가 계속 빙글빙글 돈다, 그치? 3번 방금 했던 거죠. 내가 반복됩니다. 단순한 서술입니다. 사제 정서나 태도가 빠집니다. 간접이 되는 거지. 빠지니까 간접. 직접이 있고 간접이 있는데 간접이 되겠지. 간접을 하면 무조건 절제겠지, 그죠? 갈로 2번 한번 읽어볼게. 다은아, 예시 답만. 아까는 우리가 사내 이런 식으로 해서 음보를 이렇게 나눴잖아, 그지? 나누면 산과 산의 거리감을 아까 우리가 시각적으로 구조적으로 형상화 시켰다고 했잖아. 그렇게 할 수 있겠지. 그러면 거리감을 시각적으로 형성하면 강조가 되고, 안 하면 덜 느껴지고. 갈로 3번 보자. 이 시의 1년과 4년은 피내와 진해의 차이만 있을 뿐, 나머지 시구는 통사 구조가 똑같죠? 수미상관이죠. 통사 구조는 그냥 문장의 구조로 생각하면 돼. 대구법 같은 거야. 왜 그렇게 했을까? 생성과 소멸의 순환적 질서를 드러내고 싶어서 그랬더라 하는 거. 그 다음에 자, 얘도 범위에 들어가면 같이 나오는데 얘부터 볼게. 해제만 읽어보자. 하나
아, 꽃이 피고 지는 것을 사랑의 시작과 이별에 대응을 한다. 경상요구는 한 두세 문제 나올 거야. 범위 들어가면. 꽃이 피고 지는 거랑 순간 탁 시작돼. 우리가 딱 보면 뭔가 사랑이 막 생겨. 너희는 잘 모르겠지만 그렇다 얘들아. 이별을 맞이하는 것도 한순간이야. 어느 순간 우리 헤어져 하면 끝나잖아. 그냥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것들이. 그렇지만 꽃은 쉽게 진단 말이야. 근데 사랑하는 사람을 잊는 건 굉장히 어려워. 자, 이런 것들이 자연 현상을 통해서 깨달음을 주는 거야. 이게 아까 전에 당연히 틀렸던 거 있잖아. 자연 속성을 가지고 뭔가 한다는 게 이런 것들이 속성인 거지. 자연의 속성들. 자, 한번 읽어보자. 선운사에서 동빈아. 꽃이 피는 건 힘들어. 근데 잠깐 이 더군 아까랑 비슷하죠. 뭐뭐 내를 썼었고 이번에는 더군을 쓴다. 이런 거 4개 딱 되네 얘들아. 4개 보기로 4개 딱 좋겠지. 학교생들이 어떤 사람을 만나 사랑하는 건 어려워. 근데 이별하는 건 순간이야. 이걸 잘 생각해야 돼 얘들아. 어떤 사람을 만나 사랑하는 게 어렵다 했잖아. 그거랑 빨리 이루어지는 거랑은 달라. 사랑이 순식간에 만나서 사랑하는 게 어렵긴 하지만 만나서 사랑이 시작되는 건 금방 돼. 짧아. 어느 순간 탁 시작이 되는 거야. 나도 모르게. 근데 애들이 사람을 만나 사랑하는 게 어렵다 그래서 사랑하는 시작이 참 오래 걸리는 이렇게 생각하거든. 아니야. 잠깐이라는 거야. 금방 한순간에. 어렵긴 하지만 한순간이야. 이거 해서 잘해야 돼. 문제 나온단 말이야. 잘 적어놔야 돼. 윤서야. 대작년에도 나왔고 작년에도 나왔어. 경상 요거는. 계속. 골고루 쳐다볼 틈도 없이. 틈 없이. 금방이야. 금방. 그대가 처음 내 속에 피어날 때처럼. 피어날 때처럼 꽃이 피는 건 읽으면 돼. 있는 것 또한 그렇게 순간이야. 꽃이 핀다는 건 사실 순간이야. 근데 있는 것 또한 순간이면 좋겠다니까 있는 건 순간이 아니겠지. 잘해야 돼. 꽃이 피는 건 순간이야. 사랑이 시작되는 건 순간이야. 1년에서 어렵다고 한 거랑 달라. 어려운 거랑 순간인 거랑 달라. 근데 있는 건 순간이 아니겠지. 그치? 천천히 더디게 간다는 거겠지. 그치? 멀리서 오는 그대여 산 넘어가는 그대여 꽃이 지는 건 쉬워, 얘들아. 쉬워. 한순간이야. 근데 있는 건 한참이더군. 여기서 꽃이 지는 게 쉽다고 표현한 건 금방이란 얘기지. 순간이란 얘기지. 근데 1년에서 어려운 게 금방이 아니고 오래 걸린다는 건 아니야. 있는 건 한참이래. 영영 한참이래. 자, 비교를 해서 봐야 돼. 자, 얘가 제일 중요해, 윤서야. 갈로 2번 읽어보자.
선운사에서 오연 얘도 수미상관으로 우리가 볼 거야. 근데 이걸 우리가 변형된 수미상관이라고 해. 수미상관은 똑같아. 다음에 한유화에서 수미상관의 구조는 꽃이 피었다, 지는 것의 어떤 연속성, 순환성을 이야기한다 그랬으면, 선운사에서의 수미상관은 꽃이 피고 지는 자연현상하고 인간사를 대응을 시켰어. 그만큼 사랑하는 사람을 잊는 건 어렵더라, 힘들더라, 오래 걸리더라. 여기서 어렵다는 건 오래 걸린다는 거겠지. 자, 판유화는 다은아, 응? 자, 순환하는 자연의 원리를 통찰한 거 또는 하자가 꽃과 멀리 떨어져서 홀로 살아가는 모습을, 하자의 모습을 자연을 동경하지만 갈 수가 없어. 저만치라는 걸 통해서 또 볼 수도 있어. 해석 여러 가지야. 여러 가지야. 이 시 세계가 참 어렵다. 복잡하다. 김서월은 위아래가 대칭이 되는 수미상관 아까 했고, 같은 말들 반복했지. 종결음이 같은 거, 전통적인 민요적 삼음보 율격, 그리고 또 옆으로 누이면 시의 형태가 산 모양이 된대. 이거 한번 봐봐. 책을 옆으로 딱 돌려갖고 봐봐. 이 전체가 이렇게 되는 거겠지. 산 같나? 사람 같은데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렇게 눕히면 돌리면 산처럼 보인대. 그런 것들도 있다는 거 알아둬야 되겠지 우리가. 자, 103페이지 읽어보고 한번 풀어보고 다음 시간에 내일은 송민고 요거 해볼 거야 우리가.